FS 정도 해놓고 보시면 이쪽 부분이 살짝 LECM이 마진 쪽에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시면은 이제 P 모드로 들어갑니다. P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패시브 모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점점 샷수에 따라서 펄스 듀레이션이 길어지는 특장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150 마이크로세크 정도 되면은 이제 파필라리더미스에 있는 가장 얇은 혈관들을 타겟으로 전체적인 긴 펄스 트레인이 이제 열을 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제네시스를 하는 제네시스 테크닉을 동시에 시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존의 장비인 다른 레이저들에서도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요. 그런 이제 레이저 토닝을 하면서 제네시스까지 같이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기미 환자분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쪽에 더말 리주비네이션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P 모드를 꼭 들어가고 있고요. P 모드를 들어갈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1.8줄, 그러니까 7.2줄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레이저를 하시면 좀 따뜻하다라고 느끼실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벨루스 에어를 먼저 솜털을 태우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P 모드를 이용하면은 솜털이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P 모드를 이용해서 솜털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따뜻함 느껴지세요? 네. 네. 인중 부분까지 꼼꼼하게 해주고요. 입가 부분. 그래서 뭐 시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눈가나 이런 데들을 좀 빠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저를 한번 해놓고 나서 이런 솜털이 혹시 까맣게 남아있는 데가 없나? 라고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됩니다. 여기 부분에 솜털이 남아있네 라고 하면은 내가 빠르게 지나가다 그 부분을 패스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한 번 더 피드백을 해서 이거를 살펴보시고 내가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솜털의 이제 디피그멘테이션이 확인이 됐다면 내가 그 부분들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진행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치료를 하시고 나면은 확실히 이 부분에 약간의 붉은빛을 돌면서 엔드포인트가 관찰이 되는데요. 척이 초회 정도는 이 정도의 엔드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이따가 531을 같이 쓸 거거든요. 531 쓰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LECM이 아무래도 표피, 에피더미스의 가장 상부 쪽에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전체적인 LECM이 훨씬 더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처음에는 1064로 기존의 전처치만 해놓고 그 다음 K6를 이용해서 세포의 턴오버를 조금 더 빨리 자극시켜서 트랜스 에피더멀 엘리미네이션 되게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 턱 라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D모드를 일부러 뺐던 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눈가 기미보다 훨씬 더 액티브한 한 마일드한 인플라메이션이 분명히 존재해서 그 결과물로 생긴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D모드보다 조금 더 A6 모드로 에너지를 훨씬 더 쪼개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드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판단돼서 일부러 스페어링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A6 모드인 이제 액티브 6 펄스도 처음에 에너지 1.8줄, 약 7.2줄 플루언스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헤르츠는 12Hz로 저는 그냥 올려서 사용하고요. 약간 얘는 좀 더 따끔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둘. 마찬가지로 레이저 토닝을 하는 테크닉은 저는 리니어하게 이렇게 선을 그리면서 하는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를 좀 낮출 때는 서클한 테크닉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골고루 빈 틈이 없이 에너지를 조사해야, 색소를 조사할 때는 리니어한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고,
약간의 이런 에리쌤이 관찰될 정도면은 1064가 하는 것은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DOE 모드 같은 경우에는 K6 모드가 DOE 핸드피스는 K6 모드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요. 이럴 경우에는 콜리밋 빔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K6 모드는 이렇게 이 부분 조임새 부분을 풀어주면 핸드피스가 분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선에 맞춰서 끼우게 되면 이렇게 줌 핸드피스로 인식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 K6 모드를 들어갈 때는 10Hz K6로 놓고 처음에는 한 80mJ? 80mJ이면은 저희가 보통 색소 치료할 때 쓰는 40mJ의 2배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보안경을 좀 바꾸고 하나, 둘.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532 토닝을 하는 건데요. 532 토닝을 하면 장점이 얘들이 트랜스에피더말 엘리미네이션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나서 피부가 훨씬 더 맑게 보이는 효과를 더 빨리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미가 있는 데는 오히려 이제 약간의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기미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에너지 올리는 걸 조금 더 신중해 주시고요. 보통 저는 80mJ, 에너지 기준으로 80mJ에서 100mJ 사이로 이렇게 532 토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보시면은 엔드포인트가 아까보다 색소 있는 부분에 조금 더 명확한 에리세마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큰 흑자들은 이따가 리팟으로 치료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흑자들을 이제 K6 모드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보통 스팟 사이즈를 우리가 고식적인 이제 532 모드를 사용하듯이 3mm, 4mm 정도 낮춰주고 프리퀀시를 한 2Hz 정도 하고요. 에너지를 40mJ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40mJ로 시작을 하셔서 이런 조그만한 잡티들은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치료 후에 약간 이미디어틀리 조그만 거는 이미디어틀리한 화이트닝이 관찰되지 않으면 치료 경과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에너지를 50mJ로 올려서 확실하게 이미디어틀리 화이트닝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런 조그만한 잡티들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조그만한 이제 흑자가 있는데 이 흑자도 크기가 작아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리팟으로 치료하기에는 가성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리팟은 기본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5mm 줌 사이즈에 70mm 줄 정도로 하고요. 헤르츠를 많이 올린 다음에 조그만 흑자는 이렇게 스태킹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스태킹 치료를 하면 이제 즉각적으로 이렇게 좀 어두워지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다크닝을 보이는 엔드포인트를 삼고 조금 큰 리팟으로 치료하기 애매한 흑자들은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아프셨어요? 아니요. 네. 이렇게 해서 532와 1064 큐러스 하이브리드를 이용한 토닝 치료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남아있는 흑자들을 리팟으로 치료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